그 윤 대통령 신년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들만의 이권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그건 민주당 또 다른 향해서 하는 얘기죠.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고 북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힘에 의한 평화.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그 화해와 통합, 더불어 공존하는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 시대 이상이 네. 이제는 불온한 사상이 돼버렸구나. 이런 점에서 아주 개탄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북 정서, 반중 정서, 반러 정서 뭐 하도 이렇게 장벽을 쌓는 이런 어떤 그 사고 체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게 부산 엑스포에서 쪽도 못 쓴 어디 해외 나가서 비빌 데가 없는 그렇죠. 이런 그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걸 깨닫질 못하니.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근데 나라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설득력이 없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규칙과 질서, 그다음에 자유무역 파괴, 이게 지금 그 개발도상국들의 반감을 사서 네. 그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름으로 독자 그렇죠. 행동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외교가 거기에 안 먹혀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결과죠. 엑스포가 네. 29표라는 참담한 결과를. 그러니까 120대 40의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네. 사우디 119 대 한국 29.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의 첫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이 120표 대 49표예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동참한 나라가 전 세계 48개국이에요. 네. 나머지 120개국이 안 해요.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120대 40의 법칙이 거의 예외 없이 관찰되고 있다. 네. 국제사회에서. 이게 국제 질서다. 네. 이게 국제 질서인데 이걸 개무시하고 저기 어떤 거 잔뜩 자기 소영웅주의 심리로 도취돼서 해보니 참패거든요. 그러니까. 120대 40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을 때려잡고 운동권을 때려잡고 이재명을 때려잡아 내년 총선 이겨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국민들의 정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근데 이제 오로지 민주당을 그동안 사실은 그랬어요.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이념보다 민생을 더 강조하고 소모적 이념 논쟁 하지 말라 그랬고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다시 또 이념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은 민주당이 다인가. 586 개정한 거죠.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검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념은 아니지만 카르텔 하면은 검찰 카르텔 아니에요? 옛날에 군사정권 때하고 네. 지금 검찰공화국을 비교하면 나는 검사들이 군인들보다는 유연할 줄 알았거든요. 검사들이 군인보다 유연할 줄 알았는데 더하다. 근데 막상 까보니 더 무식하더라고. 더 무식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치학에 그 용어가 있는데 예. 스핀 독재라는 말이 유행해요. 예. 그거 다른 말로 넌 인텐시브 딕테이터십이라 그래서 네. 저강도 독재라 그러거든요. 지금 저강도 독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개념화가 됐는데 네. 과거에는 총과 칼로서 독재를 했다면 요즘은 수사권과 언론 장악과 각종의 어떤 사법 제도를 이용한 독재를 네. 한다는 건데 이거를 거의 완전체로 완성시킨 사람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입니다. 그다음에 시도 중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인도의 모디 총리. 예. 완전히 성공은 못했지만은 확실히 그 방향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정치학에서 저강도 독재라고 해. 그런데 윤석열을 보면은 네. 거의 그 정책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 장악, 수사권을 앞세우고 야당보다 우세한 어떤 정보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예. 정부에 있는 능력도 사실은 다 못 써먹고 충성심 강한 일개 패거리 집단 끼고서 정권 해먹으려 그러니 예.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국정원 외교부의 뛰어난 능력도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못 이용해 먹고 객관성을 상실해 가는 건데 이런 어떤 그 무식한 행태를 보면은
이게 바로 저강도 독재의 전형이자 과거 검찰 군사 독재보다도 실력은 뒤떨어지는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저강도 독재에 맞서서 뭔가 정치권이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있죠. 네. 그 이제 연말에 네. 그 야당의 완벽한 공조 체제 하에서 쌍특검이 통과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완전체 완벽한 공조를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왜 저 제안 설명을 정의당이 하고 네. 이런 모습들 보면서 네. 특검 연대가 탄생했다. 특검 연대. 이 특검 연대가 저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네. 중요한 플랫폼인데 네. 우리가 과거에 탄핵 연대 때 예. 그 당시 새누리당을 흔들어 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60명이 빠져나와서 탄핵 연대에 합류했거든요. 예. 그게 국회의원의 80%가 243명이 예. 찬성표를 던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탄핵됐단 말이에요. 됐었죠. 그래서 탄핵 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였는데 네. 그거는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아니라 네. 그 탄핵 연대에 네. 대한 국민이 보내준 지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선에선 41%밖에 못 얻었지만 네. 국정 수행은 줄곧 7, 80% 예. 지지를 얻었던 게 그 광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외쳤던 네. 그 열정과 예. 연대의 힘이 예. 문재인 대통령 초기 집권의 토대였다. 맞습니다. 이런데 지금 특검 연대가 국민의 70% 지지를 얻고 있다. 네. 그러니까 왜 정치권에서 이 말을 안 쓰는지 쓰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감하게 네. 4월 총선까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 이 특검 연대를 네. 야권 전체가 유지할 때 그러면 이준석도 끌려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준석이 김건희 특검 반대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탄희 의원이 얘기한 야권 연대로 200석 이것도 가능한 구도가 되는 아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저 박근혜 때 5당 체제가 부활하는 거고 네. 그 탄핵 연대 시즌 2가 지금 특검 연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예.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그 말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범야권이 특검으로 우리가 네. 하나로 결속돼서 네.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는 예. 이런 어떤 시민 항쟁, 시민 예. 투쟁을 예. 총선에서 우리가 구현하는데 예. 여러분에게 우리의 어떤 곁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이런 정도의 담대한 정치를 해가지고 제2의 탄핵 연대를 자연스럽게 만들.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원래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이재명 왜 이래 대표가 조용하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을 주도해야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아니 원래 네. 2016년 탄핵 때도 네. 그때도 민주당이 미적미적했어요 사실은. 그때 정의당이 주도했어요? 아니 정의당이 맨 앞줄에 있었고. 정의당이 맨 앞줄에 그다음에 있었죠. 시민사회가 시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네. 정치보다는 시민이 앞서 나가야 맞아요. 됩니다. 그것이 탄핵의 기억입니다. 그랬던 것이 찬란한 민주항쟁. 네. 그 뒤에 이제 개헌연대, 개혁입법연대, 선거법 개혁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간 건데 네. 훗날 이제 그 연대가 다 깨지고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수파 연합이 깨진 거예요. 네. 그 다수파 연합이 유지됐더라면 보수는 10년 이상 집권 못해요. 어떻게 집권합니까? 이 7, 80%에 맞는 정부 형태와 예. 어떤 국가 비전과 이 다수파 연합의 연대를 끝까지 수호하겠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네. 다 깨버려. 그 마지막 깨버린 결정타가 이제 세 번째 결정타가 위성정당 창당이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공조가 다 깨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 집권 초에 탄핵 연대가 다 깨진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는 처절한 자기 교훈을 갖고 네. 이제는 탄핵 연대 당시에 예. 다수파 연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된다. 네.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연합이 아니고 집권해 본 사례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항상 DJP 연합도 그렇고 네. 노무현, 정몽준도 그렇고 그렇죠. 예,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죠. 사실은 예. 그거는 더 큰 탄핵- 연합이었어요. 예. 5당 체제 하에서. 그렇죠. 오로지 모든 당이 새누리당을 규탄할 때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탄핵연대입니다. 예. 이건 더 큰 연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특검연합은 그때 탄핵연대를 제대로 해서 개혁입법연대를 하고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헌을 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은 이 이런 꼬라지는 상황은 없는 없고 거지. 저기 그 보수가 10년 이상 집권 못하는 그럴 정도의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멸적인 보면 그 타격이었거든요. 시절에 예. 민주당이 소탐대실한 거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때마침 특검으로 전체 야권이 뭉친 거거든요. 네. 여기엔 시민사회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지금 시민사회 다 뭉쳐있잖아요.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면은 예. 광장의 인원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촛불도 박근혜도 처음에 우병우 사건 터지고 네. 어영부영하다가 예. 청계천 광장에 5만이 모이고 7만이 모이는데 정권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네. 100만 촛불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100만 촛불 때 그때 우리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었죠. 예, 그때 광화문에 미어 터지는 그 미어 현장에 터지-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크 대고 얘기했었죠. 가래로 저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못 막는다고 그때 박근혜가 악화일로로 가면서 네. 근데 10년 초에 대통령이 그 이념 투쟁 선포하고 뭐하고 저라고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걸 뒤처리하려고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보낸 건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총선 공천 요거 네가 책임지고 네. 디펜스해 이러려고 예. 한동훈이 온 건데 예. 이렇게 고립을 자처할 때 예. 국민의 70% 지지를 얻는 예. 이런 어떤 그 저기 특검 연대가 생겼다는 거는 예. 야당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예요. 네. 이것으로 총선을 맞서는 게 가장 그 저기 확실한 가능성이 이제 구체화됐고 네. 사실 국민의 70%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30% 가까이가 지지하는 거는 예. 세 건밖에 없어요. 예. 김건희 특검, 네. 박정훈 대령 특검, 그렇죠. 최수근 상병 외압 특검. 네. 이건 4월에 또 나와요. 예. 이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특검입니다. 그렇죠. 어. 예.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 예. 이 세 가지는 우파 민족주의자들 올드라이트까지도 우리 편이야. 네. 박근혜 탄핵 때 비슷해. 예.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 있고 예. 올 4월에 이제 박정훈 대령에 예. 대한 특검이 국회 상정이 되고 홍범도 장군 건은 이제 뭐 특검이나 이런 건 없지만 없어요. 국정조사 해버려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기는 싸움을 배치하고 예. 이걸로 특검 연대로 야권을 규합하고 통합하게 되면 이제는 무도한 정권에 맞설 수 있는 하객진이 펼쳐진다. 네. 그래가지고 하객진 저법이다. 그때도 하객진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6년 촛불 때도. 명랑해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도 김종대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나? 물론 내가 했나 누가 했나 하도 그땐 누가 했는지 뒤섞여가지고. 몰라요. 하도 막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기 그 윤 대통령과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하객진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다수파 연합이라고 통칭될 수 있는 이게 좀 너무 정치 용어니까 핵심은 특검 연대다. 특검 연대다. 특검 연대를 해서 국민 전체의 70%가 지지하는 여론을 조직해야 된다. 그렇죠. 그 특검 사명은 연대, 민주당과 특검 공조,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그다음에 특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법에 대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처리 너무 문제도 예. 이런 특검 연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에 저기 초점을 맞춰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 대표자 회의 같은 거 특검 기간에 활성화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낙연 이재명 갈등도 지역적 문제로 주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야당의 분열적 현안이 왜 위로 떠오릅니까? 지금 특검을 중심으로 뭉치자 그러면은 통합이 될 사안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저기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연합하면 항상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개혁 진보는 연합할 때 이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수박계 딸 따지고 뭐 친명 비명 따지고 뭐 또 정의당 뭐 때문에 민주당 안 돼. 따지고 예. 니 탓 내 탓하고 이러는 게 다 정리될 수 있는 건 그런 걸 특검 아니야. 국민들이 제일
사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니 탓하고 수박 어쩌고 얘기하고 정의당 민주당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곤하고 불편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정치권끼리 계속 싸우니까. 상식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뭐가 제일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포위당하는 게 두렵지.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큰 판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좀 잘게 쪼개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이치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하의 모든 언론들을 보면 이재명 대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라졌습니다. 안 나타나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어디죠? 제일 마지막으로 갔다 온 데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아예 자취를 감췄어요. 안 나타나요. 그렇게 봉사 열심히 다니고 연말연시 할 사람인데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 구도를 이런 방식으로 짜려고 하는 거다. 이것에 그렇죠.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야권이 연대하면서 큰 판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586 공격해도 네. 소용이 없고 네. 왜냐하면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이 생기고 그렇죠.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고 예. 그거는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번에 여야 각 당에서 나오는 신년사들을 쭉 봤는데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소수당 특히 저도 정의당에 있지만은 네. 내놓는 그 신년사가 너무 아름답고 숭고한데 근데 너무 이상적이야. 네. 이상적이다. 반면에 큰 당에서 내놓는 걸 보니까 네. 크게 국가의 미래상이 안 보인 또 너무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큰 당은 유지 관리가 바쁘고 작은 당은 먼 미래에 꿈을 꾸기 바쁘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은 너무 이상적이고 한쪽은 너무 현실적이다. 네. 근데 우리가 중간 단위에서 이 여야의 소통의 언어는 뭘까? 보면 특검이에요.